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중딩들, 네, 중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죠? 저는 좀 일찍 일어나서 토요일 아침 7시 정도예요, 지금. 네, 오늘 올릴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어나시면 보시겠죠? 네. 오늘은요, 우리 중등 친구들 독서와 독서 기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 저희 아이랑 같이 읽고 있는 책들을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읽은 책들 중에서 완독을 한 책들을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독서 기록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중등부터의 독서 기록은 실제로 이제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챙겨야 돼요. 네, 어떻게 챙기는지 알려드릴게요. 학교마다 정해진 양식은 다 다르지만 아이가 독서한 것에 대해서, 독서한 책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양식을 학년 초에 나눠 주시더라고요. 파일 형태로 주시고, 그걸 출력해서 써라. 혹은 뭐 어떤 학교는 출력해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학교마다 다르고요. 그 양식도 학교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이 학교의 경우에는 책을 읽은 뭐 제목, 출판사, ISBN 번호까지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출간된 출판물이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이제 뭐 할아버지 자서전을 읽고 쓰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네, 할아버지가 막 뭐 어떤 뭐 대통령이라도 되면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정식 출간물 중에서 이제 제목, 지은이, 출판사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적고 나서는 아래다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적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근데 겁먹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그 다음에는 느낀 점을 적게 되어 있고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초등에서의 독서록 양식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정해진 그 칸 안에 분량을 어느 정도 적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해진 분량을 어느 정도, 많지는 않아요. 그걸 채우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선생님 저 이거 썼어요. 책 읽어서 이거 써왔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의 독서 기록란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적는 게 학교 생활기록부는 아니죠. 아닌데 그 학교 안에 학교마다의 아이들 독서 기록에 관한 양식이 따로 있고 그것들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마다 양식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교는 간단하게 정말 책 읽은 날짜와 책 제목 그리고 뭐 한 줄 느낌 정도만 적어도 읽은 걸로 독서 기록을 올려주시기도 하고 저희 아들 학교의 경우에는 좀 그래도 양식이 꽤 분량이 있는 편이라서 처음에 당황했으나 네, 곧 적응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독서 기록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뭐가 좋냐? 네, 이것들을 무조건 몇 권 이상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읽을수록 좋은데 중학교 아이들 특성상 많이 읽는 거, 막 10권, 20권씩 읽어서 독서 기록장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선을 정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이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특수 목적고 좋은 학교를 가는 선배들은 한 학기에 6권을 쓰더라. 6권 이상씩은 써서 기록을 쭉쭉쭉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참고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목표가 한 학기당 6권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다른 정보 있으신 분들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다른 학교 정보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6권을 목표로 했고, 이번 학기 지금 보니까 그 정도는 했어요. 할 때는 아이가 이제 뭐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기도 했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시를 치르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을 다 열어놓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런 잘하는 선배들, 열심히 했던 선배들이 했던 기준을 알고 있다면 그 기준에는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는 한 달에 한 권으로 잡았어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 3월에 책 읽은 거 중에서 한 권은 골라서 쓰자. 한 권. 4월에 한 권, 5월에 한 권. 뭐 이렇게 하기로 했고, 어쩌다가 재미있는 책을 발견해서 일주일에 한 권을 딱 읽어버린 때가 있다면 그런 때는 한 달에 두 권. 뭐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읽었고요. 근데 이제 여쭤보니까, 담임 선생님께 자세하게 여쭤보니까 이게 뭐 6권을 읽고 7권을 읽었다고 그 읽은 모든 독서 기록이 다 고등학교 입시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아야 뭐 학기에 하나, 학년에 한 권, 요 정도의 그 기록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고입에 반영이 되는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많이 적어봤으나, 네, 크게 이제 그게 100% 반영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리고 뭐 기록을 위한 독서가 아니라 이제 꾸준히 독서는 하기로 했고, 아직 1학년이기도 하고요. 입시와 관계없는 책들도 지금 부담 없이 읽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서 이제 적을 수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적어 나가면서 독서 기록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 학교에서 나누어 주신 독서 양식 출력해서 여기다가 써가지고 와라 라고 했던 그 양식과,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번 학기에 6개인가 7개를 했더라고요. 네, 그것들을 이제 제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저희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놓을게요. 네이버 카페에 새로운 메뉴가 하나 생겼는데, 슬기로운 중등생활이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네, 중등생활에 관한 정보들도 우리가 그곳을 통해서 좀 나누고, 네, 그러니까 제가 카페를 개설하는 이유가, 카페에다가 자료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영상을 통해서는 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카페에다가는 다른 분들, 우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다가 글을 씀으로써 게시물을 올리고 이런 자료들을 올려주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카페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독서 기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으시면요, 우리 초등 엄마들, 그리고 또 감 아직 못 잡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엄마들을 위해서, 저 같은 엄마들 네, 위해서 우리 아이, 중학교 아이가 하고 있는 독서 기록 사진들, 네,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부터 일단 올릴게요. 네, 얼른 이거 끝나고 바로 올려야 되겠네요. 네, 올려둘 거고요. 아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중학교에 가서 독서 기록을 쓸 때 수월하게 쭉쭉쭉 쓰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 미리 독서록을 여러 번 많이, 최대한 모든 책, 읽은 책들에 대한 독서록을 많이 써보면 좋지 않을까? 그게 도움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멈칫했던 부분이 뭐냐면, 중학생이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중학생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하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네, 저희 아들 엄청 착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라고 하면 안 하더라고요. 본인이 마음이 동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 때 독서 기록, 독서록 쓰는 방법을 아무리 부단히 연습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진짜 많다 하더라도, 중등에 올라갔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 잘 쓰던 독서록도 이어가지 못하고, 또 문제는 초등 때 아무리 독서록을 열심히 많이 썼어도 책 읽는 것 자체가 좋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별로 편안하지 않으면 책을 아예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독서록을 쓰기 위해서 책을 다 읽지 않고 다 읽은 것처럼 쓰게 되거나, 독서록을 위한 독서를 이제 억지로 강제로 막 풀기 싫은 수학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독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것이 필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강제로 독서 기록을 남기거나 독서록을 만들어 주지는 않았어요. 독서록을 작성해라 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다만 책을 친구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엄마한테 짜증날 때 책을 찾았으면 좋겠고, 내 친구들한테서 외로울 때 책을 찾았으면 좋겠고, 책을 통해서 다른 세계에 살면서 그 자아를 키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고요. 그래서 변변한 독서록 없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중학교에 가서 그래도 이렇게 독서 기록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초등 때 아이들이 느꼈던 그 책이라는 존재는 나쁘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좋아요.
예. 책이라는 존재가 싫지 않기 때문에 중등에서의 독서를 이어갈 수 있고 독서를 해야 독서 기록을 쓰던가 말던가 하는 거죠. 그쵸? 물론 글쎄 이게 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 '적당히 베껴서 내도 통과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경우나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도 뭐 결국 뭐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속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독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중요한 거 독서를 실제로 한 다음에 정확하게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초등 시기에 독서록보다는 책을 읽는 것, 좋아하는 것에 좀 힘을 줬던 것이 지금까지도 독서를 지속하게 하고 책 읽은 내용을 줄거리 쓰고 느낌 쓴 거 보니까 어설퍼요. 예, 별로예요.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거보다 잘 쓴 아이들 훨씬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독서록의 어떤 그 매끄러움 그리고 굉장히 좀 잘 쓴 말쑥하게 잘 쓴 독서록이나 독서 기록, 느낌, 줄거리, 완벽한 정도의 그런 줄거리와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실제로 읽었고 그것들을 본인의 손으로 서툴지만 정리해보는 습관, 그 경험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들을 계속 차곡차곡 하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독서 기록도 정말 중요하고 실제로 대입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독서록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와주거나 개입하지 말자. 책을 읽었으면 읽은 것까지만 읽었다는데 뭐 내가 뭐 읽었어 안 읽었어 갖고 와봐 이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독서록 잘 써봐. 대신 독서록을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이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야 책도 읽고 독서록도 쓰고 하잖아요. 그쵸? 저희 아이들이 되게 여유롭게 막 편안하게 지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쏟아지는 공부 때문에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책 읽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 일정은 아니에요. 맞아. 지금 이러다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아이, 중학교 아이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과목과 양 이런 것들도 네, 중등 생활을 통해서 계속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등 어머님들 부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어느 정도 느낌으로 독서록 쓰고 있는지 또 한 학기에 저희 아이 학교는 6권 쓰라고 하셨는데 요 정도면 적당한 건지 혹은 뭐 더 써야 된다 혹은 그 정도까지 안 써도 된다 하는 그런 지역마다의 정보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장 먼저 저한테 도움이 돼요. 네. 제가 너무 궁금해요. 네. 네. 그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카페로 가셔서 귀찮으시겠지만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정말 깜깜한 엄마들, 정말 답답한 엄마들에게 정말 빛 같은 존재가 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좀 나누어 주시는 거 어떨까? 네.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댓글과 또 네이버 카페 중등생활 게시판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얼른 저희 아이 독서 기록 사진 찍어서 바로 올려두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